안녕하십니까. 카라 사대입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유용할 기사들을 열심히 찾아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은 빨간색 구독을 눌러주시면 방송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된 이화영 경기 고양시 킨텍스 대표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킨텍스는 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양시 등 3개 기관이 공동 출자한 공공기관이다. 이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변호인 등을 통해 사직서를 킨텍스에 제출했다. 킨텍스는 지난 2005년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 컨벤션 센터로 대표가 임기 내 구속돼 사직서를 낸 것은 이 대표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활동했었다. 이에 따라 킨텍스는 이번 주의사회를 열어 이 대표의 사표 수리 여부와 대표 직무대행, 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 직무대행이 선임되면 차후 주주총회 등을 열어 신임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킨텍스 관계자는 사장이 최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장기간 휴가를 썼다. 이 때문에 최근 몇 주 동안 사실상 운영이 제대로 안 됐던 상태라며 조직의 안정을 위해 대표 직무대행 선임과 차기 사장 공모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구속된 지난달 2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 사건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로 임명해 이전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사회이사직을 마친 뒤 경기부지사를 역임한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어 킨텍스 대표를 맡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3년여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외제차 등 차량 3대를 받는 등 뇌물 2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임금 9천여만 원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귀와 안현수, 동월령 후 반신욕 사진 공개. 장소 알고 보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부분 동월령을 발동한 가운데 러시아로 귀화한 전 쇼트트랙 선수 빅토르 안이 근황을 전했다. 빅토르 안은 지난달 28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이 장의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에서 빅토르 안은 통유리 창문을 바라보며 반신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게시일은 러시아가 예비군 동월령을 발표한 21일 이후 일주일 만이다. 다만 사진이 촬영된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빅토르 안이 현재 한국에 머무르고 있다고 추정했다. 창밖의 건물 벽면에 적힌 남산타운이라는 글씨와 희미하게 보이는 롯데월드타워가 추정 단서였다. 빅토르 안은 2006년 토리 노동계 올림픽에서 한국 국적으로 상관왕에 올랐다. 이후 국내 빙상계 파벌 논란과 무릎 부상을 겪었고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따내지 못했다. 빅토르 안은 이에 2011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대표팀 소속으로 금메달 3개를 획득했다. 2020년 공식 은퇴한 그는 중국 대표팀에 합류해 선수들을 지도했다. 한편 빅토르 안의 국적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지난 21일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30만 명 규모의 부분 동월령을 선포했다. 동월령 이후 러시아 전역에선 항해 시위가 벌어지고 시민 20만 명 이상이 해외 도피한 것으로 추산됐다. 또 징집 과정에서 군 경험이 없거나 60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 가장들도 소환되는 일도 발생했다. 불만이 고조되자 푸틴 대통령은 동월령 이후 잘못된 징집 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유튜브 다정한 부부, 법적 부부됐다. 37살 나이차 극복. 37살 나이 차로 관심을 끌었던 연상연하 커플 유튜버 다정한 부부가 법적 부부가 됐다. 다정한 부부는 지난달 29일 유튜브에 혼인 관계증명서를 공개하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영상에 따르면 1947년생 부인 옥모 씨와 1984년생 남편 전모 씨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지난달 27일 법적 혼인 신고를 마쳤다. 옥 씨는 10월에 간단하게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는데 혼인 신고부터 먼저 했다고 전했다. 이어 결혼식 하는데 돈이 좀 들더라며 난 나이가 있고 남편은 나이가 어려도 부모님이 안 계셔서 서로 모아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옥 씨는 호적상 나이차는 37살 차이지만 실제로 36살 차라며 자식을 낳았으면 남편이 막내 아들 뻘이다.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래도 헤어지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 전 씨도 태어나 40년간 살면서 오늘이 가장 행복하고 뜻깊은 날이라며 신경을 전했다. 다정한 부부는 2020년 나이차와 독특한 생활 방식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옥 씨가 과거 티켓타방을 운영했고 7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에 휘말렸다. 두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가짜 부부 행세를 한다는 의혹도 있었다. 다정한 부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티켓타방은 운영하지 않았으며 빌린 돈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다정한 부부는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니 축구장 사망 174명으로 최루탄 논란 관중 출입구 몰려 압사. 인도네시아 프로축구 경기에서 관중 압사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가 당초 알려진 127명에서 최대 180여 명까지 늘어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2일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날 오후 10시쯤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주 말랑 리젠시 칸주루안 축구장에서 발생한 폭동으로 최소 15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자바주 당국은 이날 오후 사망자가 174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프로축구팀 아레마 FC 측은 트위터를 통해 최소 18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이번 압사 사고로 120여 명이 숨지고 18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비극은 아레마가 라이벌 팀인 페르세바야 수라바야에 2대3으로 패배하면서 시작됐다. 경기가 끝난 뒤 관중 4만 명 가운데 아레마 서포터즈 3,000명가량이 항의하기 위해 경기장으로 난입한 것이다. 참사는 이다음 발생했다. 경찰은 사태를 진압하고 팬들을 해산하기 위해 최루탄을 발포했다. 놀란 관중은 공황에 빠졌고 한꺼번에 출구 방향으로 뛰어갔다.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이 인파에 깔리거나 질식해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장에서 숨진 사람만 34명이며 나머지는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치료받는 과정에 사망했다고 알려졌다. 경기장 안팎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기절한 관중과 피를 흘리는 이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경기장 안에는 불에 타고 창문이 깨진 경찰차 여러 대가 뒤집혀 있었다. 이런 폭력 사태 속에서 여자아이를 안고 그라운드를 내달리며 대피하는 남성도 있었다. 사상자가 늘어나자 경찰의 과잉 진압도 도마에 올랐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경찰들이 그라운드에 있는 관중들을 향해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기장은 최루가스로 뿌옇게 뒤덮였다. 사진작가 수시라 아유는 뉴욕타임즈에 경찰이 최루탄을 발포하지 않았다면 이런 난동은 없었을 것이라며 경기장에 물병 반입이 금지되는 바람에 관중들이 최루가스를 씻어내지 못해 더 고통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로 경찰 2명이 숨지고 경찰차 10대 포함 차량 13대가 파손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장에 남아있던 일부 아레마 선수들도 공격을 받았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축구리그는 일주일 동안 중단된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진상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귀집하고 하수구 뚫는 장면에 열광하자 아내가 등짝을 때렸다. 차라리 야동을 봐. 왜 굳이 그런 더러운 걸 찾아서 보는 거야? 당신 정말 정신과에 가봐야 하는 거 아냐? 30대 직장인 A씨는 친구들에게도 선뜻 말하지 못하는 취미가 있다. 막힌 구멍에 걸린 딱딱한 기름 덩어리가 떨어져 나오는 배수구 청소 영상이나 피부에 박힌 피지와 블랙헤드를 뽑아내는 이른바 더티 플레저 영상을 찾아보는 것이다. 심지어 생판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치석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스케일링 영상이나 내성 발톱으로 발가락에 가득 찬 고름을 쭉 짜내는 푸케어 영상도 즐긴다. A씨는 아내가 차라리 성인용 동영상을 보는 게 낫지 않냐고 할 정도로 싫어해서 최근에는 아내 몰래 찾아본다고 했다. 더티 플레저를 남몰래 즐기는 이는 적지 않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된 더티 영상 중 누적 조회수가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경우는 흔하다.
영상에는 보고 있으니 제 기분까지 다 상쾌해진다. 내가 왜 이런 더러운 걸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묘하게 빠져든다 같은 댓글이 줄줄이 달려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남편이나 자녀 등 가족이 더티 플레저 영상을 찾아보는 것을 걱정하는 고민 상담 글도 적지 않게 보인다. 더티 플레저의 원조는 피부에 박힌 피지를 뽑아내는 영상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이른바 피르가즘 신드롬이다. 2010년대 중반부터 해외에서 이런 피지 제거 영상이 큰 인기를 끌자 국내에서도 피부과 병원과 미용실이 앞다퉈 피지 제거 영상을 올렸고 지금도 두꺼운 팬층을 자랑한다. 피지 제거 영상을 즐겨본다는 30대 직장인 B씨는 피지가 뽑히는 영상을 보며 느끼는 만족감 때문에 진지하게 피부 케어 쪽으로 전업할까 고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치석 제거, 발톱 관리, 귀지 파기, 하수구 뚫기 등 종류도 다양해졌다. 5년 전부터 하수구 뚫는 영상을 올려 구독자 23만 명의 동영상 누적 조회가 총 8,700만 회를 넘긴 유튜브 채널 하수구의 제왕 운영자인 어제욱 일통배관 대표는 해외에서 만든 관 뚫는 영상이 꽤 인기를 누리는 것을 보고 직원들을 설득해 작업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다며 시청자 대부분은 순수한 재미로 시청하지만 영상을 보고 작업 의뢰를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말했다. 소문이 나면서 경쟁도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어 대표는 갈수록 비슷한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가 많이 생겨서 수익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라고 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한 피부과 의원 측은 예전엔 피지 제거 영상 하나의 조회수가 200만을 넘기도 했다며 요즘에는 워낙 비슷한 영상이 많다 보니 조회수 대박이 쉽지 않다고 했다. 왜 사람들은 굳이 더러운 것을 보며 혐오감을 느끼면서도 더티 플레저를 찾아보는 걸까? 일각에서는 대리 만족으로 설명하지만 먹방과 달리 더티 플레저는 종류에 따라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혐오감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리 만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온다. 미 심리학자 클락 맥콜리는 외신을 통해 피지 제거 영상 등을 보는 건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공포영화를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더티 플레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피지나 치석 등으로 고통받거나 막힌 하수관으로 오수가 역류하는 고충을 겪는데 이들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보면서 혐오감과 공포감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은 그런 일을 겪지 않는 안전한 상황에 있다는 안도감, 묘한 쾌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더티 플레저 마니아들이 말하는 묘한 쾌감은 긴장의 고조화 해소라는 카타르시스로도 설명된다. 여드름이 불룩해졌다가 안에 등 고름이 툭 하고 터져 나오거나 꽉 막혔던 기름 덩어리가 배수구 밖으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 마치 스릴러 영화에서 긴장이 점점 고조되다가 일순간에 해소되면서 느끼는 짜릿함과 비슷한 감정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동기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더티 플레저에 열광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현실의 스트레스가 크고 삶이 팍팍해 그런 영상을 보며 감정의 카타르시스 같은 정화감을 얻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이 공포 영화를 좋아하지 않듯 더티 플레저도 마찬가지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에 따라 더티 플레저를 보며 혐오감을 더 크게 느낄 수도 있고 혐오감 너머의 안도감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마침표 최근 비르가즘의 원조라는 미 피부과 전문의 샌드라 리가 업로드한 피지 블랙헤드 제거 영상에 대해 유튜브 측이 충격을 주거나 혐오감을 줄 목적으로 보이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며 수익 창출을 금지해 논란이 일었다. 더티 플레저에 심한 혐오감이나 충격을 받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더티 플레저는 인간의 관심을 더 강하게 끌고 확산성도 크다는 게 심리학자들 분석이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혐오 이미지나 영상을 한번 보면 잘 잊지 못하고 그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온라인에서 공유하려는 경향도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티 플레저 마니아들은 정신과에 한번 가봐야 하는 걸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공포 영화를 보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더티 플레저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주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 사회 홍보이사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이 본다면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다른 종류의 영상을 과도하게 많이 보는 것과 비슷한 문제일 뿐 더티 플레저가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상 가라사대가 찾은 기사를 전해드렸습니다. 더 열심히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 구독은 눌러주셨는지요? 그럼 가라사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